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의 매미들과 귀뚜라미들이 가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드디어 민주당 대표 선거가 막을 내렸는데요. 김민석이 당선됨으로써 김민석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도는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석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 김민석의 민주당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 정부와의 연결고리가 확고해져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퇴행하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미래의 개방성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정청래의 민주당 지난 1년 동안 놓고 볼 때 그 정치적 의제가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조국당과의 합당, 1인 1표제. 정청래가 외친 게 이런 거야. 그리고 검찰개혁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로 나라가 돌아가. 그러나 검찰개혁은 큰 그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완수한 거죠, 그죠? 약을 타서 작은 차이를 크게 만들어서 의제로 설정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질하고 이런 짓만 했는데도 정청래가 45%가 나온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쪽은 조선일보, 전한길, 고성국 유튜브에 놀아나고, 한쪽은 김어준, 최우, 유시민, 이런 자들의 유튜브 권력에 놀아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를 45%나 찍죠, 그죠? 물론 여론조사는 조금 문제가 있어. 이성윤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1등을 한다든지, 뭔가 미심쩍쩍, 그죠? 여론조사 기관 어디를 설정하여 맡겼는지 알아보면 뭔가 있겠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 어떻게 최민희를 뽑을 수 있을까? 최고위원, 그것도 수석으로. 한민수, 이성윤, 이런 자들.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이제 과거로 퇴행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살아있는 정치가 열렸다는 것. 이게 김민석 당선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움직임이 다르잖아, 그죠? 거제에 내려가서 수해 지역을 돌본다든지, 그 행보가 이미 국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 정청래는 목소리만 크지 노무현 이름 팔고 노무현 원수 갚는 거
검찰 개혁 이런 거밖에는 못하잖아. 어? 그런데 자기들의 연봉은 얼마야?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양극화에 찢긴 국민의 삶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 새끼들은. 사실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전쟁을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자는 신유물론 철학의 AI 기술 철학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조금의 세계 정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가장 탁월한 세계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43%야,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 아무리 부동산 정책이나 주식시장 정책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지율은 국민의 의식이 언론들에 놀아난다라고 하는 큰 방향으로 볼 때 이재명의 지난 1년 동안의 정치적 행보는 지금 70%대가 돼야 정상이야, 여러분. 그리고 트럼프 시대, 미국의 중국과의 경제전쟁, 그리고 모든 세계의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움직이는 이 AI 시대를 이해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리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지. 그런데 언론들이 집값이 어떻고 부동산 정책 갖고 또 흔들어 대고 레버리지 ETF 갖고 또 흔들어 대고 주식시장은 지금 상당히 안정됐잖아, 그죠? 이재명 대통령 취임 때 코스피 2,800이었는데 지금 7,000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6,900. 이것도 엄청난 거야. 죽는 소리 하잖아.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개소리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어디서? 응? 조선일보,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 또한 뉴스공장, 매불쇼, 유시민, 이런 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이 유튜브 권력에 중독된 자들, 딴지 할배들, 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자들, 심지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점인 거예요. 심지어 이재명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계는 이재명이 어떤 지도자인지를 알아보는데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 그건 바로 김어준, 최후, 유시민 이런 자들의 유튜브 권력이 그죠?
당을 뒤흔들고 의제를 설정하여 주제화하고 거기에 놀아나는 우민화된 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이 자들을 따르고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지는 못할 망정 국내에서 그냥 죽이는 거야. 이 문바의 더러운 피가 준동하여 유튜브 권력에 기생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저항함으로써 당 내부가 시끄럽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정청래의 민주당은 이 문바의 더러운 피를 위하여 정치해온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야, 지방선거 이후로. 이게 이해가 돼,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이재명 정부라고 다 잘하겠어요.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정책 등등 다양한 정책들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그 탁월한 외교력,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AI 강국으로 가는 토대를 놨잖아,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 수출이 지금 세계의 3, 4위권입니다. 이 모든 업적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메가 프로젝트. 그런데 어떻게 지지율이 40%대다. 그것도 40%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 뉴스공장, 매불쇼, 박시영 TV, 새날, 시사타파, 하청 유튜버들, 이 문바의 더러운 피, 노무현의 이름을 팔아 문재인을 옹립한 정치 세력, 이 새끼들이 움직임으로써 자기 조국을 정해놓고, 그죠? 자기 조국은 정청래로 바뀔 수도 있어, 추미애로 바뀔 수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일을 못하도록 민생 법안도 흥정하고, 이 개새끼들이. 그런데 어떻게 지지율이 나오겠어, 여러분? 이 새끼들 때문에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야. 김민석 당대표의 시대는 이제 메가 프로젝트를 향하여, 민생을 향하여, 그리고 다양한 개혁 법안을 입안하여 처리하고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감으로써 대통령 지지율도 조금씩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 뭐야, 코어 지지층은 우리다. 우리의 힘이라면 이재명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다, 그죠? 지금 AI 기술 시대를 조금이라도 아는 자는 이재명이 어떤 인물인지, 아마 대통령들 가운데 지금 살아 계셨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가장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나를 닮은 후계자가 문재인 이후에 나왔구나 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정부를 도와 일하는 민주당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김민석 시대의 의미는 의제를 정하는 게 김어준과 유시민이 아니라 민주당의 주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민주당의 빨대를 꺾고 노무현을 팔아 문재인을 옹립한 이 무능한 정치 세력, 이들은 이제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의 힘은 갖고 있겠지만은 이 자들이 주류였잖아. 국민을 위한, 국민의 삶을 바꾸어 놓는 살아있는 정치는 못하는 무능한 자들, 20년 동안 검찰 개혁만을 외쳤지요. 그러나 그 개혁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완수한 이 무능력한 개새끼들, 이 자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야. 뭔가 유튜브 권력에 기생하여 어느 정도의 힘은 갖고 있지만 이제 주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김어준과 유시민의 입이 절대성을 가졌는데 지난 20년 동안 주류로 활동하면서 여기에 기생하여 노무현만 팔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죽은 썩은 정치. 여러분 봐봐.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추미애, 김용민, 이 전부 다 문파의 더러운 피. 지금도 검찰 개혁을 완벽하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필요하다. 이 지랄을 하는 게 이들이야, 여러분. 만약에 이 문파의 더러운 피, 김어준, 최욱과 같은 거대한 유튜브 권력에 기생하여 이들의 정치 의제에 대한민국이 놀아난다라고 하면 또 망하는 거야. 문재인 때처럼. 정청래가 이 자들의 지령을 받아서 지난 1년 동안 한 게 세 가지잖아. 여러분, 세 가지. 조국당과의 합당, 1인 1표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세 가지예요. 이게 국민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세계 정치 경제 조금만 아는 사람은요, 미친 자들이라 그래. 민주당이 이 수준이야, 여러분.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론에서 민주주의를 싫어했던 이유는, 민주주의는 오미나 정치에 약하다는 거야. 중우 정치에 이용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유튜브 권력이 보여주고 있어. 수준이 정말 낮습니다. 김어준, 유시민, 최욱의 등장은 정치의 하향 평준화를 갖고 왔다는 거, 여러분. 하향 평준화. 유튜브만 보고 있는 자는 바보가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완전 우민화된 이 좀비 정치가 살아나서 정청래를 45%나 찍고 최민희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만들었잖아. 기가 차죠, 그죠?
그러니까 딴지 할배들 지금 5, 60대 김어준, 유시민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이자들의 지성 크게 높지 않지만 전부 다 대학 교육을 받고 나름 좋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은퇴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돼? 이게 다 유튜브 권력의 힘에 중독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야. 어? 여러분들도 이재명 지지자들도 똑같습니다. 어? 매일 유튜브만 보고 공부 안 하고 책 안 읽고 외신 보는 능력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적 관점에서 보는 눈을 갖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특정 에코 체인버에 갇혀서 말하는 자를 신으로 모시고 그게 세계의 전부인지 알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좀비들이 되는 거지. 전부 다 자기 세계에 갇힌 자가 되는 거야. 김어준, 유시민이 정치를 이렇게 하향 평준화로 만들어 놓은 거야. 경기 수도권에서 대학 교육을 받고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공장을 보고 오후에는 매불쇼를 보는 이 딴지 할배들, 이 지지자들 여러분, 나름 상당히 본인은 정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할 거야. 그런데 겨우 뽑는 게 정청래,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이런 자들이잖아. 여러분 후보를 놓고 볼 때 정청래와 김민석, 송영길이 상대가 돼, 여러분. 상대가 되냐고. 정청래는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시대정신도 없어요. 역사의식? 아이고. 지나가는 소들이 웃을 일인 거야. 정치의 하향 평준화를 만든 이자들이 절대적 권력을 최소한 15년 동안 누려온 거야. 이제 이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야. 더는 절대성을 갖지 못한다는 거야. 이자들이 움직여서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드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엄청나게 힘이 빠진 거죠. 예도가 지난해 존재의 숲에서 8월 달에 이자들을 비판할 때만 해도 그 힘은 거의 80%대였어요, 여러분. 민주진보 진영에서. 이제 절반으로 쪼그라들었고 점점 쪼그라들 거예요.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군중화되고 노예화되겠죠. 노예 근성에 빠져서 다양한 정치적 주제들을 하나로 설정하여 그 하나가 전부인지 알고 김어준, 유시민의 말이라면 신의 말처럼 듣는 이자들의 뇌가 어느 수준이겠어. 유튜브가 무서운 게 여러분, 뇌의 작용은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받아들이는 걸 자기 걸로 소화하는 수동성과 능동성이 함께 작동해야 되거든. 인지심리학적으로 볼 때도. 그런데 유튜브만 보는 자는 그 정보를 즉자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
그리고 그 세계에 갇히는 거예요. 에코체인버예요. 그래서 이번 수도권 민주진보진영 시민들이 호남의 시민들보다 정치의식이 높았어요, 여러분. 나름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자기는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자들이 겨우 빨아대는 게 딴지 게시판에 글 쓰고 김어준, 유시민, 최욱 같은 자들의 말에 놀아나는 그 수준 아니야. 김어준이가 의제를 정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시민이 나와서 말하면 민주진보진영 시민들과 국민들이 맞아 하면서 여론이 설정됐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절대성은 사라졌다는 거. 김민석의 시대는 이제 미래를 향하여 나갈 거예요. 2030, 40 초반까지 이 젊은 세대들을 정치에서 배제하지 않고 초대하여 함께 품음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갈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여러분. 이게 바로 김민석 당대표 시대의 새로운 알림인 거예요. 새로운 소식인 거예요. 그죠? 정말 징그럽습니다. 특정 유튜버가 현실 정치를 움직이는 이 무시무시한 시대,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뉴미디어 권력이 현실 정치를 창조하는 시대,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이데올로기 비평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문재인 때 김어준이가 의제를 설정해서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냐고. 적폐청산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만 외치다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엄청난 과업을 만들었잖아, 이 개새끼들이. 김민석의 시대는 이러한 미래의 개방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